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, 바로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노후 준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브릿지 경제 기사를 보니까요. 이게 뭐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. 그렇죠.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. 네. 2023년 한국 1인 가구 비율이 벌써 35.5%고 이게 2052년에는 41.3%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특히 고령화 때문에 생애 후반기를 혼자 보낼 가능성이 다들 높아지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소, 이걸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. 당신의 노후 준비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. 네,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. 이제 가족 부양을 예전처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니까요.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. 오늘 자료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.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? 역시 돈 문제겠죠. 재정 준비. 혼자 살면 아무래도 주거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비를 혼자 다 감당해야 하니까 이게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. 네, 만만치 않죠. 그래서 기사에서는 3층 연금을 딱 강조하더라고요.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그리고 개인연금. 네. 특히 그 개인형 IRP 같은 개인연금 있잖아요. 세금 혜택 주는 개인 퇴직 계좌. 여기에 소득의 한 5%에서 10%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넣으면 세제 혜택도 받고 노후자금 마련에도 큰 힘이 된다고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세 개를 다 들어라 이게 아니고요. 각 연금의 어떤 역할 분담,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아, 역할 분담이요? 네,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정말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을 보장하는 거고 퇴직연금은 은퇴 직후에 소득이 딱 끊기는 그 공백기를 메워주는 역할, 그리고 개인연금은 그걸 넘어서 좀 더 여유로운, 원하는 수준의 노후 자금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많은 분들이 사실 개인연금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. 아, 연말정산용 이상이군요. 근데 또 연금만 믿기엔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두 번째 핵심, 바로 이를 통한 소득 창출의 중요성도 나오더라고요. 이게 전 좀 흥미로웠는데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의 거의 70% 가까이가 계속 일하고 싶어 한대요. 네, 69.4%니까 정말 많죠? 근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보탬 55%라는 점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기사에서 나온 비유도 인상 깊었어요. 월 200만 원 소득이 현금 10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받는 이자 연 2.5% 기준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. 와, 이거 정말 강력한데요? 그렇죠.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노동서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커집니다.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버는 것, 그 이상이에요. 일이라는 게 삶의 보람도 주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신체적,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요. 아, 그러네요. 그래서 경력 관리랑 건강 관리가 은퇴 후에도 계속 중요한 이유입니다. 뭐랄까,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. 네. 자, 그럼 세 번째는 주거 안정 문제입니다. 기사를 보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월세 사는 비율이 높고 주거비 부담도 크다고 지적하는데요. 네, 맞아요. 이게 또 큰 문제죠. 평균 주택 소유율도 보니까 전체 가구 56.4%에 거의 절반 수준 31.3%밖에 안 되더라고요. 특히 50대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. 네, 주거가 불안정하면 사실 노후 전체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. 일단 내 집에 있으면 매달 나가는 큰 고정 지출, 그러니까 월세를 줄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크죠.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, 이것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요. 물론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 자체가 너무 어렵다,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크지만요.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거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네. 다음 네 번째는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.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. 외로운 문제죠. 네.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경제적 어려움보다 외로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. 1인 가구는 아무래도 기계 가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동호회든 봉사활동이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사는 강조합니다. 네,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죠. 근데 좀 흥미로운 통계가 있었어요.
60대 이상 고령층의 44.3%가 취미 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1인 가구의 만족도 높은 여가 활동 1위는 TV 시청 30.6%래요. 이 간극이 좀 크네요. 네, 그게 현실이죠. 혼자 살수록 사실 더 의식적으로 관계망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다인 가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니까요. 취미 활동도 좋고 종교 활동, 학습 동아리, 봉사, 형태는 뭐든 좋습니다.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어떤 능동성인 것 같아요. 능동성이요. 네, TV 시청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정서적 지지나 유대감은 대체하기가 어렵거든요. 하긴 그렇겠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.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. 아프면 다 소용없으니까요. 네, 가장 기본이죠. 평균 수명은 많이 들었는데 그 건강 수명이라고 하죠.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. 이게 생각보다 짧더라고요. 65세 이후의 남성은 약 15년, 여성은 한 19년 정도를 질병과 함께 보낸다고 하니까 어휴, 의료비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겠어요? 네, 그래서 기사에 나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23만 6천 원 정도인데 이게 전체 인구 평균의 2.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. 와, 2.4배요? 그건 정말 큰데요? 그렇죠.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 기댈 곳이 마땅치 않을 수 있으니 실손보험 같은 대비책도 필요하고 별도로 의료비나 요양비도 미리 좀 준비해 두는 게 필수적입니다. 네, 미리 준비해야겠네요. 하지만 가장 좋은 대비는 역시 예방 아니겠습니까?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건강관리만큼 확실한 노후 대비는 없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1인 가구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소를 쭉 살펴봤습니다. 정리해보면 3층 연금을 통한 재정 설계, 그리고 꾸준한 근로소득, 창출 노력, 안정된 주거 확보,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,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.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,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걸 그냥 아는 것과 정말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물론 정책적인 지원이나 사회적인 배려도 당연히 필요하죠. 하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는 각자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니까요. 경제적인 자립, 신체적인 건강,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, 이 3가지 축을 스스로 단단하게 세우려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기사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실질적인 준비 사항들도 정말 중요하지만요. 어쩌면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잖아요. 혼자 맞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노후를 그저 막연히 대비해야 할 어떤 부담스러운 대상으로만 여기기보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또 즐기기 위해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생각의 전환점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